카말라 해리스, 현재는 미국 부통령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 더 나아가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인물이죠. 물론 트럼프라는 큰 산을 넘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잘하면 넘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 미 민주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뺏어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밀리던 양자 대결 판세가 이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바이든 사퇴 이후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트럼프에 앞섰죠?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요. 바로 다음 날 나온 CNN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가 49%로 46%인 해리스 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민주당도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색인종 등의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34세 이하 흑인, 여성으로부터 4에서 8%포인트가량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고령 문제로 워낙 많이 시달렸던 바이든보다는 확실히 젊고 또 여성이고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여건들 외에도 트럼프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우선 해리스는 성별과 나이, 인종,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이 상대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여자 오바마로도 불렸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차례 형사 기소되고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해리스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바른생활 여장부 이미지가 강한 점도 대비됩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에 어머니는 인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얽힌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마이너리티 배려 등을 내세운 원칙주의적 면모는 이 해리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남편 더그 에몬프가 유대인이자 기업 변호사로 유대계 커뮤니티와도 관계가 깊어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던 유대인 표심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새 바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약점으로 평가되는 요인은 뭔가요? 네, 바이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이 노스앤드 프라이빗 웰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TIG는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해리스 쪽 캠프에서도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나는 다르다 이 내용을 좀 부각시켜서 내세우지 않을까요? 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들이 예상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과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35%로 인상하고 자본이득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빈곤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하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확대해서 보편적 의료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제 대선 레이스가 박빙이 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죠. 네,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를 비롯해 가상자산, 달러 시장 모두 트럼프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 들어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소식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힘을 잃은 상황이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조한 걸 떠올려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이나 탄소 중립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마가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리스의 등장을 좀 짚어보죠. 리스크 측면에서는 정책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해리스의 대외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영향이 예측 가능한데요. 우선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지원책을 적극 옹호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해리스는 지금과 같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높아질 수 있어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일부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정국위가 이런 일정을 포함한 규칙안을 현지 시간 23일 공개했는데요. 이 규칙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 후보는 이달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대의원들은 온라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국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해리스는 AP통신의 대의원 대상조사에서 과반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대선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8월 1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 해리스 띄우기의 첫 공식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